5, 4, 3, 2, 1. Level up, level up.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스피드노트 10번째 시간입니다.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 단어 내용들 정리해 볼 텐데요. 이 단어는 우선 첫 번째로 외부 은하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죠. 허블 법칙과 우주론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 우주론들을 설명하는 우주의 구성 요소죠.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까지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가면서 핵심 개념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외부 은하의 분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외부 은하를 분류하는 방법은 우선 허블이 가시광선 영역으로 관측한 은하의 모습을 보고 형태에 따라 분류했던 것들 정리해 볼 수 있으면 되겠는데요.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이렇게 분류된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이런 문제 자료들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딱딱 골라낼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분류를 한 다음에 또 세분화하는 방법들도 있었죠. 타원은하 같은 경우는 찌그러진 정도, 즉 평평도에 따라서 이 제로부터 이 세븐까지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했었고요. 나선은하 같은 경우는 나선팔이 단단하게 감긴 정도, 그리고 전체 크기에 대한 중심부의 크기의 비율,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또 SA부터 SC까지 이런 식으로 또 세분화를 했었습니다. 불규칙 은하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것이요. 성간물질의 양이 다른 은하에 비해 좀 많다라는 것이었고 규모는 또 좀 작은 편이었다라는 점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허블의 은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은하들 몇 가지 있었죠. 특이 은하로 우리가 분류하는 것들, 전파 은하, 그리고 퀘이사, 그리고 세이퍼트 은하, 이 세 가지 종류 소개되어 있었고요. 전파 은하는 이제 전파로 봤을 때 좀 특징적인 모양을 좀 보이는 아이들이었고요. 로브라든지 제트 이런 구조들이 보였었고, 물론 보는 방향에 따라 이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퀘이사는 매우 멀리 있는 천체다 보니까 적색 편의가 크게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인다라는 것은 많은 에너지 방출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이퍼트 은하도 넓은 방출선이 나타나는 걸 봐서 무언가 중심부에 굉장히 에너지가 큰 그런 물질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전파 은하, 퀘이사, 그리고 세이퍼트 은하 모두 다 중심부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하들을 모두 통틀어서 활동성 은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은하들의 특징들 이 정도로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허블 법칙과 우주론에 대한 내용은요. 이런 외부 은하들을 그냥 단순히 모양에 따라 분류한 것이 아니고 이 은하로부터 오는 빛을 분석해서 스펙트럼상의 그 특징을 살펴봤더니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가 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허블 법칙이죠. 그래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냐? 우주 팽창을 의미한다. 이 내용이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정리를 할 때는요, 이런 그래프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거리에 따른 후퇴속도 그래프, 이런 1차 함수꼴로 비례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고 이런 공식을 하나 추론을 해낼 수가 있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후퇴속도와 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고 후퇴속도와 적색 편의량의 관계, 이 두 번째 식도 중요했었죠.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잘 적용해서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특히 허블 법칙과 관련해서는요, 이 공식을 변형시켜서 우주의 나이라든지 우주의 크기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허블 상수값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오차 범위를 줄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허블 상수값은 이제 관측 기술 발달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주론에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 빅뱅 우주론이 나오게 됩니다. 빅뱅 우주론은 이제 정상 우주론과 좀 충돌을 하다가요. 결국은 증거 두 가지를 제시를 하면서 이제 정설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로 나타난다라는 사실.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값과 실제 관측이 일치한다는 것을 보고 이제 증거로 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가 이제 실제 관측이 되게 됩니다. 3000켈빈.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일 때 방출된 이 복사가 현재는 2.7켈빈으로 우주 전역에 걸쳐서 거의 고르게 관측되고 있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가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 증거였어요.
자, 그런데 빅뱅 우주론도 완벽한 이론은 아니었어요. 몇 가지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평탄성 문제, 지평선 문제, 자기 홀극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급팽창 이론입니다. 그래서 빅뱅 이후 거의 초기에, 우주 초기에 이런 급팽창 시기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이 세 가지 문제는 다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더 흐른 후에 그때 우주는 어떤 모습으로 팽창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을 때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감속 팽창을 예측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죠. 가속 팽창 우주에 대한 그런 실측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본문에 있는 요 그래프 자료 해석하는 거에 주의를 좀 많이 하라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그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적색 편의량과 상대적인 빛의 세기가 나와 있는 자료고요. 팽창 속도가 일정한 모델과 증가하는 모델, 감소하는 모델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모델이 나와 있을 때 실제 관측 자료와 가장 일치하는 것이 요 A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상대적인 밝기가 더 작게 측정된다라는 것은 더 어둡다라는 뜻이고 그 얘기는 더 멀리 있다라는 뜻이고 더 멀리 있다는 것은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가속 팽창에서의 가속의 의미는 과거보다 현재의 팽창 속도가 더 빨라졌다라는 의미라는 것. 그 이유는 뭐였죠?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커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우주의 구성 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주의 구성 요소에 따른 우주의 미래를 예측하는 내용들도 중요했었는데요. 우주의 구성 요소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암흑 에너지였고요. 그 다음이 암흑 물질, 그 다음이 보통 물질이었어요. 이것은 현재 우주의 구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이 비율이 아니었죠. 과거에는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더 작았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빅뱅 이후 1억 년 후에는 이 A의 비율이 1%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50%, 68.3% 이렇게 증가해 왔죠. 왜냐? 공간이 커지면서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여러분들 비교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암흑 물질 같은 경우는 전자기파로 보이지 않는 물질이다 보니까 중력 렌즈 현상이라든지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존재 유무를 알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정리해 보면요. 대폭발의 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초반에 급팽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감속 팽창을 어느 정도 하다가 비교적 최근에 와서 가속 팽창하고 있다. 그 증거가 초신성 관측 자료를 통해서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원자핵이 만들어진 시기, 원자가 만들어진 시기 이런 것들도 잘 봐두셔야겠습니다. 특히 원자가 만들어진 시기에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었다. 그 점은 자주 출제되는 선지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주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볼 텐데요. 이 우주의 미래는 우주의 밀도에 따라서 그 미래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재에 있는 닫힌 우주, 평탄 우주, 열린 우주 요 세 가지 모형 같은 경우는 우주의 암흑 에너지의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모델입니다. 예전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선 이 셋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어떤 특정 임계 밀도와 같은 밀도를 가지는지 더 작은 밀도인지 더 큰 밀도인지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그것에 따라 이제 곡률도 결정이 됐었죠. 그래서 평탄 우주는 곡률이 0인 평평한 우주.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암흑 에너지를 고려한다면 현재 우주의 모습은 가속 팽창 우주, 즉 요 우주 암흑 에너지 밀도 값, 요 값도 추가를 하게 되면요. 결국은 우리 우주는 평탄 우주이면서 그러면서 얘 때문에 가속 팽창할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그래프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런 식으로 현재의 팽창 속도는 어쨌든 이 정도로 다 동일하게 측정이 되는데 미래에는 시간이 더 흘러서 미래에는 이렇게 기울기가 현재보다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우주의 나이를 비교하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주의 나이는 어느 모형에서 가장 크게 측정이 되냐면요. 4번 모형, 즉 가속 팽창 우주에서 가장 크게 측정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 길이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것이니까요. 닫힌 우주에서 가장 짧게 측정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우주의 평균 팽창 속도를 비교하자면 닫힌 우주에서 가장 크게 측정이 돼요. 이런 것도 선지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해서 이 그래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마지막 단원이죠. 외부나 우주 팽창에 대한 내용들 모두 정리해 봤는데요. 특히 중요한 내용들, 허벌 법칙과 관련해서는 문제에 적용해서 숫자 계산하는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 꼭 연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주론에서는 요 밀도에 따른 우주 모형, 차이,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잘 정리해서 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피드노트 10번째 강의 이렇게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